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매입니다. 4월 26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 25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죠? 어제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 미국 내 ODR 서비스 XRP에서 테더로 전환하였다. 제가 이걸 오늘 찾아봤는데 리플의 공식 트위터나 제가 자주 보고 있는 가장 리플의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주는 그런 트위터, 미디어를 통해 확인해 봤지만 이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까요? 얘는 찌라시일 확률이 무척 높겠지요. 물론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찌라시이건 팩트이건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리플은 분명히 100%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재는 없습니다. 리플을 만든 세력은요, 범지구를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그 지배하는 세력들은 전 생태계, 범지구의 생태계를 똘똘 뭉쳐서 그들 패거리를 형성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EC 법정 소송, 미국 행정부 위에, 미국 법원 위에 범지구를 컨트롤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슈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리플은 악재는 없습니다. 그냥 흔들기만 있을 뿐이지요. 고로 리플은 100% 정해졌다. 그렇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데이터를 말씀드리죠. 오늘 멤버십 방송에서는 그 리플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50분 가까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값어치는 100% 정해졌으니까. 그걸 확신해야지만 이들의 흔들기를 자연스러운, 사실 이런 이슈 나오면 이제 웃어 넘길 수도 있어야 돼. 만약에 얘네가 뭐 소송에 대한 악재가 나왔다. 아, 이거 뭐지? 흔들거려. 소송에서 패소했어. 아, 흔들거려. 상패된대. 아, 흔들거려. 이게 아니고요.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웃어 넘길 수 있어야 돼. 이유는 얘는 100% 정해졌으니까. 이거를 찌라시건 팩트이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찌라실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FNA, 금융시장, 파이낸셜 마켓 인프라스트럭처. 전 세계 금융시장의 규격, 플랫폼 뼈대를 만들어내고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곳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곳이죠. 세계 유수의 중앙은행, 금융기관, 국가안보기관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FNA를 보시면 여기 미국 재무부, 미국 국방성, 세계 최대의 거래소 중 하나이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와 쌍병을 이루는 CME 그룹, 그리고 캐나다 페이먼츠, 캐나다의 실시간 결제망이죠. 여기는 다시 한번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금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푸넬리티 마찬가지죠.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금권들이 만들었어요. 자체 은행 간의 자체 토큰을 만들어서 자체 결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내부용 코인이죠. 여기 또 리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UK 파이낸스로 바뀌어놨죠. UK 파이낸스 리플 다 어디 있죠? 푸넬리티, UK 파이낸스, 캐나다 페이먼츠. 얘네는 다시 한번 BIS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있습니다. 자, 리플이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왜 흔들릴 이유가 없냐? 보시면은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FLA와 연결된 그룹입니다. 자, 보시면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달러 이전에 기축통화가 파운드화였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자, 미국과 유럽의 뿌리는 정확히 겹칩니다. 영국 영란은행은 리플과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이미 오래전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거죠. 싱가폴 중앙은행인 싱가폴 마스. 얘는 다시 한번 모자루프를 통해서 리플과 연결되고요. 여러 프로젝트에서 중심에 있습니다. 홍콩 중앙은행, 홍콩의 CBDC 플랫폼에 리플이 참여하고 있죠. 여기에는 알리바바, 중국의 5대 국유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이죠. 이 뱅크 오브 차이나는 BIS 상호 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BIS가 여기 참여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콜롬비아 중앙은행, 다시 한번 푸넬리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푸넬리티는 BIS, 제가 강조하는 별표 10,000개짜리에 다시 한번 참여하고 있죠. 기자케 데브리언트, 얘 또한 홍콩의 CBDC 플랫폼에 리플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쵸? 얘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FNA와 바로 메타코가 있었다. 물론 메타코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FNA가 기자케 데버런트의
포트폴리오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FNA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미국 재무부, 그리고 미국 국방부, 월드뱅크,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와 CME 그룹, 세계 거래소의 양대 산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캐나다 페이먼츠, 세계 외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CLS 그룹 중에 CLS 그룹이 들어가 있죠. 그 스위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위프트와 리플이 여기 공존하고 있네요. 여기 리플은 보이고 있지만 리플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UK 파이낸스 그리고 HSBC가 들어가고 있죠. 신기한 게 뭘까요? BIS 상호 운용성 확장 태스크포스에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ISO 2002 새로운 금융의 국제 표준이죠. 거기에도 리플렛과 스위프트는 공존하고 있죠. 비자, 마스터카드, 모잘루프, 유로클리어의 주요 주주를 보게 되면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의 바로 중앙은행 또한 여기 참여가 되고 있죠. 그쵸? 그럼 뭘까요? 전 세계 금융의 원 솔루션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볼게요. FNA에 리플이 있었다. 시뮬레이션 또한 리플에 합류하고 있었다. 실제 사용 사례에 나오고 있었다. CLS와 푸넬리티와 함께 말입니다. 근데 쏙 뺐어. 이 사진상에서 말입니다.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찌라시일 확률이 무척 높을 것 같아요. 찌라시이건 또는 서로 팩트라고 할지라도 이런 이슈를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국경 간 결제에서 심장으로 도매용 CBDC 애틀란타 연은 기존 보고서에서 홀세일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의 XRP가 사용된다. 이거를 천명해주고 있죠.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저는 찌라시로 흔들기로 보여진다. 물론 이게 팩트라 그래도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 그냥 웃어주면 됩니다. 물론 저는 멤버십에서 또는 테더에 대해서 집중 분석할 예정입니다.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그 어떠한 상황이건 리플은 악재가 없습니다. 범지구를 움직이는 그런 거대 기득권이 만들었기 때문에 달러와의 프린터기의 주인장, 유로와의 프린터기의 주인장, 전 세계의 프린터기의 주인장, 그들과 함께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최상층부에 그동안 수백 년간 지구를 지배해왔던 달러와의 프린터기의 주인장, 유로와의 프린터기의 주인장이 그 뿌리 깊숙이 박혀있죠. 그런데 고작 이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신경 써야겠습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셔도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웃어주세요. 귀엽게. 얘는 문명이 100% 결정났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1%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출발지가 있으면 도착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었죠. 주식의 바로 대부였었죠. 세상의 비관론을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의 성패가 갈립니다. 리플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소송으로 눌러놨습니다. 소송 때문에 또 이거 바꿨다고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찌라시를 통해서 던져주고 있죠. 소송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왜냐? 그들이 자작극과 빅쇼를 벌이는 거거든요. 이들은 일주일,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 나오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고요. 귀엽게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얘의 출발지와 도착지는 정해져 있다. 자, 시장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김치 프리미엄이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많을 때는요. 4월 14일입니다. 16.2였죠? 지금은 4%대까지 떨어졌다. 더 떨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쵸? 그러면 뭐죠? 이제 에너지 응축 과정을 거치고 손바뀜,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시기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비트코인이 9,200만 원 언저리죠. 쭉 달려나가다가 지금 하나하나가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보다 한 타임 쉬어주는 게 오히려 건강하다. 응축 기간을 거치고 손바뀜이 나온 다음에 다시 쭉 치고 나갈 확률이 높다. 자, 비트코인이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어. 이거에 대비해서 이더리움 또한 월봉을 치고 나가다가 응축 과정을 거치고 있죠. 얘는 지금 현재 전고점 돌파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더리움 현물 ETF. 여기에 또 증권이나 상품이냐 딜레이 되느냐 말들이 상당히 많죠. 얘가 이더리움 ETF가 시차를 두고 100% 승인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폭발할 거예요. 이미 이더리움 또한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미 전 세계 블록체인, 전 세계 G20을 포함해서 전 세계 블록체인망에서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는, 생태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 그런 역할이 무척 큽니다. 얘와 관련되어 있는 블록체인 또한 무척 중요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얘도 시차를 두고 폭발할 겁니다. 얘가 폭발을 하면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가 몰리면서 폭발하건 또는 그 이후에 폭발을 하건 알트코인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XRP 가격은 750원이죠. 얘는 상승이 아니라 대폭발밖에 없어요. 어느 한순간 2017년도에 9만 프로였죠. 900배 그 이상이었죠. 얘 또한 한번 폭발이 나오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상승이 아니라 폭발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겠죠. 얘도 월봉을 보게 되면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현재 알트코인들은 폭발이 나오지 않았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똑같은 월봉 흐름이죠. 비트코인 대비해서 폭발 나온 게 없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터지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폭발이 나올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70만원 언저리. 얘도 월봉 기준으로 음봉을 그려주고 있죠. 얘 또한 터지면 폭발이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이더리움 다음에 그 다음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런 순서로 XRP ETF까지 시차를 두고 승인이 될 겁니다. 도지코인 또한 똑같은 의미죠. 얘 또한 폭발이 나오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알트코인들이 폭발 나오기 전이라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도 달려나가고 알트코인들의 폭발이 저는 다가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하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 올해 말 비트코인 최대 20만 달러 돌파를 예상한다. 20만 달러면 2억 6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그쵸? 올해 말 비트코인이 2억 6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이더리움 가격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 또한 단순히 참고만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리서치 총괄의 바로 예측이었고요. 올해 말 그냥 참고만 한다. 더불어서 아서 헤이즈가 자넷 옐런 재무장관 선택에 따라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암호화폐 강세장이 된다. 내용을 보니까 금리를 조절하는 데가 아니야. 왜냐면 재무장관이니까.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 잔액이 약 2천억 달러 늘어났다. 자, 원화 기준으로 바꿔보면요. 대략 몇백 조가 됩니다. 자넷 옐런 장관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이다. 전 연준 의장이죠. 이 중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암호화폐 강세장을 기대해봐도 좋다. 강세장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끌어올렸던 것도 자산시장을 부스팅 시켰던 것도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을 0으로 만들어 구체 발행 중단, 이를 통해 1조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1조 달러의 유동성 공급,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역환매 조건부 채권, RRP라고 하죠. 국채로 자금 이동한다. 이를 통해서 4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4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미국 재무부에서 몇백 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장기 채권 없이 지폐만 발행해서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 역환매 조건부 채권의 마비를 유도해서 이를 통해서 1.4조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천문학적인 자금이죠. 결국은 미국 재무부가 TGA는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은 미국 재무부가 현금 운용을 위해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선한 계좌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저는 개인적이 아니죠. 사실상 월가의 주인이자 뉴욕 연준 페드의 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이다. 중요한 의미를 갖죠. 자, 그러면서 RRP, 역환매 조건부 채권은 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하는 채권을 매입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 중요한 건 미국 재무부. 여기에서 자넷 옐런, 이 재무부 장관이 유동성, 이걸 어떻게 뿌릴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폭발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무엇이 됐든 그들이 시장을 부스팅시키고 끌어올릴 겁니다. 마지막에 한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모든 미디어와 함께 가격은 슈팅에 나올 때, 엄청난 버블이 나오면서 슈팅에 나올 때 장기간 랠리 이후에 개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시간이 한참 많이 남아 보입니다. 뉴욕 멜론은행,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 중이다. 이 기사 한 장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인 뉴욕 멜론은행, 블랙록,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 세계 최대의 디지털 자산 운용사. 이들은 저는 한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정확히 겹치기 때문에. 더불어서 리플 또한 한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지구를 움직이는, 지배하는 세력과 그 뿌리가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욕 멜론은행, 패드나우의 서비스 제공 업체이죠. 패드나우의 서비스 업체 대다수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아무나 이루는 게 아니죠. 그건 뭐죠? 투자를 했다거나 생태계를 공동으로 확장한다는 겁니다. 즉, 자본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즉, 전 세계 행정부 수반 위에, 국가 위에서 그 문명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리더와 다국적 기업들과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왔던 찌라실 확률이 무척 높다. 어제 나왔던 찌라실 확률이 무척 높다. 서로 팩트라고 할지라도 귀엽게 웃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멤버십 방송에서 무려 5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왜 그동안 네 번째 혁명이라 불리웠는지 엑기스차를 뽑아서 목이 터져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참여하셔서 제대로 익히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으니까. 그만한 자료가 제공되니까. 더불어서 이 문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1000배 이상 성장합니다. 흔들거리지 마시고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